29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의 저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그 땅에 저당권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갑이고요. 2번 저당권자가 병 이렇게 되죠. 이 상황이죠. 1번 갑은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자 또 나왔어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도 없다. 절대로 그랬죠. 2번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요. 갚으면 갑의 채권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갑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 옳은 지문이죠. 3번 저당권의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지요. 그 말은 그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죠. 4번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요. 보통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요.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요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죠. 그러니까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 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된 경우 어차피 소멸할 저당권이다. 따라서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이죠.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습니다. 경매가 됐습니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되기 전에 회복 등기가 되었든 회복 등기가 안 된 상태든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해버립니다. 따라서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입니다. 근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그럴 때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가 없다지요. 이 무효인 등기를 유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재활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전에 이 유용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기 전에 등기부상 제3자가 존재한다면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없다가 판례죠. 따라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5번은 무효 등기 유용해서 봤죠. 우리 물권보총론. 30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했다. 갑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갑이 건물을 지었다. 뭐죠? 일괄경매 문제죠. 기업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건물을 A에게 팔았다면 이 건물을 갑이 지었지만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죠. 그런 경우는 일괄경매 할 수 없다 그랬죠. 갑이 지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지었지만 갑의 소유일 때 일괄경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억 A, X. 자, 기억이 틀렸으니까 1번, 2번은 제껴야죠.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B가 X투지를 경락받고 대금을 전부 납부했다. 법정상권을 취득하는가? 못하죠.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죠.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죠. 그럼 니은 있는 거 제낍니다. 3번 제껴야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죠. 4번, 5번에 디귿이 다 들어있으니까 디귿은 옳은 지문이겠죠. 따라서 디귿 안 봐도 되죠. 자, 디귿을 봅니다.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다 풀었다는 전제에서 디귿. 저당권 설정 뒤에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요. C가 토지를 취득했을 때 법정상권을 취득하는가? 못하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법정상권. 리얼. 저당권 설정 뒤에 D가 땅을 샀습니다. 자, 이 D가 뭐죠? 제3취득자죠. 그리고 그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했죠.
그러면 그 뒤는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을 틀렸죠. 결국 옳은 건 디귿 하나. 요렇게 되겠죠. 자, 31번. 좀 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31번 같은 사례 형태가 나오면은 아니다. 좀 전 게 몇 번이었죠? 30번이었군요. 31번은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이 그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병이. 갑으로부터 땅을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정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갑소유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이 갑의 땅을 빌려가지고 병이 건물을 지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병이 건물을 담보로 정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 건물의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자, 먼저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자, 저당권을 채권과 떼내서 타인에게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그렇죠. 옳은 지문이죠. 이거 X가 아니라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을이 땅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때 일괄경매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일괄경매하려면 이 건물을 갑이 지어서 갑이 소유하거나 지금처럼 병이 지었기는 했지만 그 건물을 갑에게 넘겨준 경우, 갑이 소유권을 지고 요 경우에만 일괄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정의, 건물 저당권자죠. 정이 건물을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서 무가 건물을 경락받았어요. 이때 무는 건물 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건물 소유를 위하여 병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임차권도 무에게 넘어가겠죠. 종된 권리. 4번. 정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다 하더라도 건물만 경매가 된 거니까 토지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죠. 건물만 경매된 거니까. 5번. 갑이 X를 팔아요. 땅을 팔아요. 뭐죠? 재산 취득자죠. 자, 이때 그 매매대금, 갑이 땅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을이 물상대위 할 수 있는가? 안 되죠. 물상대위 하려면 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돼야 되죠. 따라서 갑이 단순하게 땅을 팔았을 때는 첫째,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얘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넣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31번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이 되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명확하게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누가 어디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취득했으며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빨리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요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간 조금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푸는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